어서 오세요. 마포에서 사업하는 대표님들의 삶과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마포 대표 살롱 17번째 문 열었습니다. 오늘은 마포의 동네 책방 로우북스를 운영하시는 배인영 대표님을 초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마대살롱의 신바람 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대살롱의 마누모아제 연주입니다. 혜주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운동하려고 헬스장 끊었다고 하셨었는데 어떻게 그거는 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드디어 4월이 돼서야 3월에 헬스장 끊어놓고 언제 가나 했는데 이제야 갔다 오고 좀 차츰차츰 제 루틴에 맞춰서 운동을 하려고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날이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요즘 막 밖에 돌아다니고 하고 있는데 연주님은 어떠신가요? 잘 지내고 계셨나요? 잘 지내지 못하는 일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건 TMI로 넘어가고요. 네. 네, 저도 따뜻한 햇살을 즐기며 따르기를 타거나 네. 러닝을 하면서 네. 잘 지내지 못할 일들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확실히 따뜻한 이런 공기가 느껴지니까 좀 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따뜻한 공기? 이런 걸 온기라고도 하는데 사람 네. 간의 따뜻한 마음을 여기 온기란 단어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네. 갑자기 궁금한데 요즘 혜주님께서는 어떤 낯선 사람에게 온기를 느끼거나 친절을 느껴본 경험 있으신가요? 온기, 낯선 사람한테 제가 느껴본 게 언젠가 생각을 하다가 저 요즘에 날씨 좋다 보니 산책도 많이 하고 밖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겨울에는 한참 숨어있던 저희 집 뒤에 길고양이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고양이도 나왔는데 같이 이제 거기 주변에 고양이를 챙겨주시는 캣맘들도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고양이만 보고 있었는데 그 옆에 이제 캣맘들이 이 고양이는 어떤 고양이들이고 이름은 뭐고 밥도 이렇게 있는데 한번 같이 줘볼래? 하면서 와.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뭐 여기 주변에 뭐도 좋고 이런 간간히 동네 토크를 좀 나누고는 했었는데 그때 내가 너무 이렇게 주변이나 이런 줄 안 돌아보고 살았구나 하면서 은은하게 좀 따뜻한 마음, 온기를 진짜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럼 연주님은 요즘에 일상에서 온기를 느꼈던 경험이 있나요? 되게 혜주님 얘기 들으면서 사는 맛이 좀 나셨겠다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게 네. 이제 출퇴근할 때 거의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타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열린 버튼은 되는데 닫힌 버튼은 안 되는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기다려주려면 열린 버튼을 누르고 나서 다 같이 한참을 또 기다려야 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뛰어오는 걸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가득 차 있었는데도 어떤 분이 열린 버튼을 이렇게 급하게 눌러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타고 나서 너무 감사했지만 약간 민망. 왜냐면 다 같이 저를 약간 째려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되게 감사했다. 급한 출퇴근길에 그런 따뜻한 마음을 또 느끼고 좀 감동을 느꼈는데요. 근데 오늘은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눈 일상 속 따뜻한 온기를 뜨끈히 끓이다 못해서 인스타에 업종을 찜질방이라고 적어놓으신 한 책방 대표님을 모셔보았습니다. 맞아요. 오늘의 VIP 로우북스 배인영 대표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배인영 대표님 청취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에 있는 합정동과 망원동 사이에서 로우북스라는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배인영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진짜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오프닝에서 뭐 연주님과 저희 이제 일상에서 느낀 온기들을 작게나마 얘기를 해봤는데 대표님도 요즘 일상에서 이런 온기를 느끼신 일화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우선은 일을 할 때 저번 주에 요거 받기 전이었는데도 질문을 근데 저번 주에 단골 손님이 그냥 생각났다고 롤케이크 하나를 통으로 사서 주신 거예요. 어머. 그래서 지금 그 소분해서 너무 잘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로스팅 직접 하셔서 그래서 그 동네 카페에서 원두를 제가 일주일치를 항상 사가는데 그걸 사가는데
대표님이 이번에 제가 산미 있는 걸 사가는 걸 보고 원래 제가 다크로스팅도 어느 정도 좋아하는 거 아니까 네. 같이 넣어주신다면서 이렇게 또 핸드드립용으로 가르셔서 다시 챙겨주기도 하시고 네. 그래서 되게 따뜻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이 휴무라서 온기 충전일로 해놨잖아요. 나눠드릴 온기를 좀 충전한다고. 네. 그래서 어제 좀 그 또 충전을 한 게 이제 제가 친한 꽃집 하던 동네에서 같이 네. 꽃집 하던 친구가 여기 옆에서 또 새로 카페를 열었다고 해서 갔는데 가서 이제 거기 갔더니 저희 서점에서 산 책들이 진짜 가득한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DP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DP가 되게 예쁘게 안 된다라고 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걸 이제 그냥 저는 너무 습관적으로 싹 DP를 막 하고 있으니까 옆에 친구가 막 또 우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너무 아름답다고. 어휴, 완전 F네 이러면서. 어떻게 딱 친구 마음에 딱 드셨나 봐요. 너무 그게 진짜 딱 그 큐레이션이 그냥 읽는 사람이 어떤 흐름으로 읽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책 디자인에 맞춰서 그냥 해놨는데 네. 그게 되게 너무 좋았나 봐요. 대표님이 온기를 받기도 하고 나눠주기까지 하고 오셨네요. 저는 그걸 또 좋아하니까 네. 또 제가 받은 느낌도 들고 진짜 너무 알차게 온기 충전일을 충전하고 오셨는데요. 저는 그 온기 충전일이 사실 그 대표님께서 온기를 충전하고 돌아오는 날이 아니라 영업시간 내내가 온기 충전인 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채워야지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또 중요한 이야기가 맞죠. 내가 그 친절을 채울 시간이 없는데 맞아요. 계속 일만 하면 어디서 이 친절을 채우겠어요. 인상 깊네요. 네. 이 찜질방은 아니지만 뜨끈한 로우북스 온기까지 가득 채워서 아마 오셨을 텐데 이 이름의 뜻이 사실 좀 궁금해요. 로우북스 어떤 뜻일까요? 네, 로우가 낫다는 뜻의 LOW 로우인데요. 좀 서점이 일부러 좀 접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로우가 문턱이 낮아서 누구나 쉽게 책을 샀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로우북스를 했어요. 문턱이 낮다는 건 혹시 어떤 그냥 상징적인 말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뭔가를 하고 계세요? 낮추기 위해? 문턱이 낮추기 위해 지금은 좀 지어놨는데 유리창 청소를 하느라 유리창에 항상 털 친구들 출입 환영을 써놓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같이 산책하다가 털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오기도 쉽고 그 다음에 문에다가 레인보우 깃발을 걸어놔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그냥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 좀 원하는 환영의 의미도 걸어놓기도 하고 그냥 좀 정말 그리고 좀 너무 책이 격식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위압감도 많이 없애고 싶어서 그냥 되게 앞에도 꽃 같은 걸 배치하기도 하고 아니면 영화 포스터를 붙이기도 하고 하면서 소품샵의 귀여운 느낌들을 많이 주기도 해요.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대표님께서 뭔가 듣기만 해도 이것저것 모두를 환영한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게 잘 살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 같아도 털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깃발이나 이렇게 누구에게 열려있는 느낌 받으면 문턱이 훨씬 낫다는 느낌을 확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표님 가게를 갔을 때도 느꼈던 건데 이게 문턱이 들어가는 것도 낮은데 이제 책에 닿아서 사람들이 보는 것도 되게 그런 장벽을 낮춰준다라고 느낌이 들었던 게 제가 책을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도 대표님께서 뭐 어떤 스타일 좋아하냐라고 먼저 이렇게 물어서 선뜻 질문을 해주실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다가가시는 것 같던데 또 마치 로우북스의 후기도 많은 사람분들이 사장님이 직접 책을 추천해줘서 좋다라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대표님께서 책매쟁이 책 플러스 중매쟁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선장, 네, 그쵸. 책매쟁이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을 정도로 이게 그런 별명이 생기게 선정을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이제 카운터에 계속 앉아 있었는데 손님을 기다리는 직업이 자영업이니까 그렇죠. 거기 앉아 있는데 그렇죠. 손님들이 대부분 이런 망원동에 오시면 친구들이랑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책을 고르면서 나누는 대화를 저도 모르게 엿듣는데 누가 봐도 막
만약 예를 들어서 정세랑 작가님이 막 책을 좋아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져오는 책은 진짜 엄청 크리피하고 무서운 정보라 작가님 책을 가져온다거나 그냥 이제 표지가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면 약간 저는 제 오지랖으로 이거 보면 이거보다는 그럼 이유리 작가님 책을 보면 뭔가 이 사람한테는 더 잘 맞을 것 같은데 막 그런 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좀 지금의 상황에 맞게 더 재밌게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한두 번씩 얘기를 건네서 그러면 최근에 그 책이 좋으셨다면 이 책이 지금 너무 더 잘 맞지 않을까요? 라는 식으로 다가가면서 추천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저도 익숙해지고 이걸 하고 피드백도 너무 잘 받고 그다음에 이 책방에서 자기한테 맞는 책을 사갔으니까 재방문율로 이어지고 그게 수익이 되는 것도 제가 보이니까 네. 그리고 막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저도 제가 책을 너무 좋아하니까 책에 대해서 서로 좋은 얘기를 하면 그럼 이 책 읽어보셨어요? 그래서 막 서로 얘기하면 이 사람의 장바구니가 실시간으로 쌓여서 막 책을 10만 원어치 사가시는 거예요. 오. 그러면 나이스. 오늘 잘 팔았다. 그쵸. 그 효능감이 있으니까 바로 눈앞에 너무 짧게 바로 도파민이 확 올라오니까 이게 제 영업 스타일이 된 것 같아요. 그걸 뭔가 근데 나 오늘 왜 매출 얼마 달성해야지 막 이러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즐거워서 대화를 하시기도 하고 또 이분한테 맞는 책을 추천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비롯돼서 좀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책매쟁이라는 단어가 더 좀 와닿는 느낌인데요. 그렇게 뭔가 추천하실 때 네, 이야기를 듣고 추천을 해주신다고도 하셨고, 뭐, 살짝, 그 친구랑 얘기하는 걸 또 몰래 듣고 얘기해 주신다고도 하셨는데, 뭔가 가장 고려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추천하실 때? 왜냐면, 제가 만약에 책방 주인이면, 오는 사람이 다 너무 다르고, 내가 항상 에너지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 사람들의 성향을 다 고려해서 추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우선은 오프라인 매장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은데 오시면 이 사람의 자체의 분위기가 다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이 사람이 지금 정장을 선택했는가 아니면 너무 캐주얼한 걸 선택했는가 뭐 문신이 있는가 아니면 머리를 히피펌을 했는가 이게 다 사실 이 사람의 기호성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사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조금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자기는 요즘 외로움에 대한 책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을 똑같은 사람이 했더라도 이 사람이 뭔가 조금 더 티 같은 사람이다. 이게 외향으로도 보이잖아요. 네. 정갈하고 티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뭐 외로움의 철학이라는 철학책을 줄 수도 있고 근데 뭔가 되게 말랑말랑해 보이는 뭐 소녀 같은 사람이다. 근데 외로움에 대한 철학책이 아니라 그냥 외로움에 대한 책을 읽고 싶다 그러면 좀 그 마음을 좀 되게 잘 담고 있는 그런 에세이를 추천하는데 그것도 이 사람이 내향인이다 싶으면 내향인이 쓴 외로움에 대한 책을 추천하고 외향인이다 싶으면 좀 외향인이 쓴 외로움에 대한 책을 추천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전 타겟팅을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 책들이 다 데이터가 쌓여 있으시군요. 다 카테고라이징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저 지금 얘기 들으면서 벌써 영업에 설득을 당했는데 지금 제가 읽고 싶은 책을 너무나 추천받고 싶거든요. 아까 앞에서 말씀 안 드린 그 TMI가 뭐였냐면 별로 갑자기 얘기하게 되는데 너무 저 제대로 추천을 받고 싶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만나던 사람을 정리를 했는데 뭔가 이 사람한테 다시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 막 휩싸여 있고 사랑이란 뭔가 막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약간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 맞을까? 그 김소연 작가님. 네, 맞아요. 그 책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그런 식으로 아예 사랑을 객관적으로 보는 책 같은 것도 좋아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추천을 부탁드린다면. 김소연 시인님의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 그거 너무 좋으셨으면, 네. 제가 좋아하는 책은 그러면 사회학이나 철학자가 쓴 사랑에 관한 책을 정말 추천드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사랑의 기술 같은 너무 분석적인 책보다는 그래도 감성적이고 사랑의 의지와 실천에 대한 얘기를 보고 싶으면 흑인 여성 철학자가 쓴 베룩스의 All About Love라고 들어봤어요. 사랑에 대한 모든 것. 그 책이 정말 좋거든요. 사랑에 그래요? 대해서 되게 뭔가 객관적인
사랑의 형태나 사랑의 감정이나 얘기들을 쓰고 있기도 하지만 본인의 경험도 잘 녹여내세요. 그분이 아마 이혼을 했나 헤어지고 나서 그 책을 썼나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들과 그 경험과 함께 자기가 우리는 다 같은 여성이니까 페미니즘적 시각도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철학적인 본질도 같이 들어가서 아마 지금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머, 어떡해. 저 벌써 얘기 듣는 것만으로 약간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거를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걸 지켜보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 눈빛이 진짜 반짝반짝해요. 진짜 내가 동태에서 상태됐죠. 아니, 저희의 그 질문을 받을 때도 물론 이렇게 웃으면서 잘 좋아하셨지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셔서 이 표정을 보실 수 없는데 두 눈이 엄청 반짝이시면서 와, 이 사람한테 딱 이 책이다 하는 눈빛으로 알려주셨거든요. 약간 중매쟁이라고 하시죠. 약간 점쟁이 같은 느낌도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을 되게 잘 보실 것 같아요. 이거 하다 보면. 제가 사람과 요즘 계속해서 제가 뭔가 약간 자기 마음 챙긴 공부도 하고 그런 책들을 읽고 그다음에 뭐 철학책도 읽고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요즘 느끼는 건 제가 연결감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게 제 장점이자 단점이 되기도 하고 네. 근데 그게 영업에서는 제가 누구와도 항상 특히 좋아하는 매개인 책 같은 게 있으면 갑자기 확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연주님은 곧 사러 가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거 끝나면 진짜 일정 잡아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혜주님도 네. 제 영업 받고 책 사셨잖아요. 그거 어떠셨어요? 읽으셨어요? 아니, 심지어 제가 이름이 혜주인데 제가 추천받은 책이 제가 그때 이어달리기라고 작가님 이 성함이 들어봤어요. 조우리 작가님. 맞아요. 그 작가님 책이었는데 그게 되게 단편 소설이거든요. 첫 번째만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심지어 그걸 골랐던 그 책방에서 제가 이걸 고른 이유가 진짜 단순한 이유긴 했는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거 뭔가 내가 좀 이입해서 재밌게 읽을 것 같다 했는데 확실히 그 문체도 좀 가벼면서 재밌고 이게 오늘 안 그래도 피드백을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거 너무 괜찮게 이미 검증된 받은 사람이 있고 지금 이미 설레는 마음으로 받으신 분이 있으니까 이거 무조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일단 단편 중에 하나밖에 못 읽었지만 아마 지금 앞으로 더 읽는 것도 기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믿고 읽는 추천. 네, 맞아요. 믿고 읽는 추천.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책방 갔었을 때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게 그 안에 아까 온기 충전일에 옆에 친구분 카페 가서도 이렇게 잘 디자인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저처럼 저 책방에 갔었을 때도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어서 좋았거든요. 제가 막 놀러 가거나 할 때도 서점들 가끔씩 찾아가곤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책방 사실 대형 서점은 획일화된 부분이 많잖아요. A, B, C, D별로 분류가 확실하게 되어 있고 근데 책방마다는 확실히 사장님들의 취향이 묻어나서 맞아요. 그런 거를 좀 엿보는 재미가 있는데 그때도 이번에 제가 로우북스 갔을 때도 좀 큐레이션 짤막하게 쪽지해 주신 거나 이런 것도 괜찮았고 했는데 베스트셀러처럼 해주셨는데 이게 또 대형 책방에도 베스트셀러 칸이 있지만 여기 부분에서는 또 다른 느낌이 나서 이것도 되게 귀엽다 하면서 저 혼자 사진을 찍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표님도 이 로우북스라는 공간에서 이것저것 꾸미면서 신경 쓰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심으로 좀 중점적으로 신경 쓰면서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선 책방을 좀 꾸밀 때는 그 책 자체가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쓴 멘트나 이런 것들보다도 더 네. 책이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책이 가장 예뻐 보이게 DP가 됐으면 좋겠고 네. 다행히도 요즘 너무 고맙게도 많은 출판사들이 정말 아름답게 책 디자인을 맞아요. 내주고 계셔서 그 책 디자인의 배치를 왜냐하면 제가 사실 그 전시과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큐레이터를 하기도 했었어가지고 저는 그 오브제들을 전시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 어떤 쪽지나 다른 디자인을 더해서 이것들을 좀 더
잘 안 보이게 하는 것보다 아예 책들이 주인공이 돼서 전면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리고 그것들이 지저분하지 않고 좀 아름답게 있었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걸 좋아하니까 전시과에서 일한 것도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희 서점도 그냥 되게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좀 그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잘 어우러졌으면 좋겠어서 제가 꽃을 놓는 것도 좋아하는데 화분이나 그러면 이 화분에 나 아니면 그 꽃의 톤과 뭐 노란색이면 노란색, 분홍색이면 분홍색과 어울리는 또 표지들을 같이 해놓는데 이게 의미도 맞았으면 좋겠고 그럼 이 의미와 이게 만약에 꽃이 생동감이 넘치면 생동감이 넘치는 시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다 저는 배치를 해두는 것 같아요. 모든 조화를 생각하시고 진짜 오브제로 책을 여기셔서 전시를 하시네요. 맞아요. 그래야지 이 친구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온전히 이게 책을 팔아야겠다라는 마음보다 이 책이 또 돋보이게 한다는 마음이 진짜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돋보여서 팔아야겠다. 맞아요. 왜냐면 그리고 어디서 샀는지 알면 내가 이걸 읽을 때마다 기분 좋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 장면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맞네요. 네, 맞아요. 노래 같은 것도 언제 들으면은 이때 들었던 게 좋았다는 생각 나는 것처럼 책도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맞아요. 확실히 그게 그 몫을 탁탁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여행지 갔을 때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여행지 저도 가면 독립서점들 들리는 편인데 그 지역 로컬의 맛이 살아있는 데들을 좋아해서 가면은 이제 그때 그 공간에 가면 책을 하나씩 꼭 사는데 나중에 그 책을 보면 거기에 갔던 게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처럼 그걸 하나의 장면으로 이렇게 조성하셔서 그 느낌을 주시는 것 같네요. 맞아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희 지금 라디오 진행하는 마포 FM에서도 각양각책이라고 해서 책과 관련된 행사를 하기도 하고 또 마포구 지역에 제일 독립서점이 많다고 전해 들었어요. 이렇게 책이 되게 많은 마포구의 로우북스는 어쩌다 자리를 잡게 되셨을까요? 망원동 자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이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그 책을 통해서 망원동을 처음 알았어요. 저도예요. 근데 그 책을 보면 망원동이 너무 환상이 너무 사랑스러운 동네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 망원동이라는 게 딱 입력이 되어 있었고 근데 너무 고맙게도 한 저번 달인가 김하나 작가님이 오셨어요? 행사에서 제 책을 샤라웃 해주셨어요. 이 책을 읽으니까 자기 동네가 더 좋아졌다고. 어떡해. 성덕이다, 성덕. 진짜. 저희 서점에서 책 사가셨었거든요. 써주셨어요? 사인도 해주셨어요? 제가 사인해드렸어요. 우와, 대박.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곳인데 이제 안 그래도 그게 이제 머릿속에 있는데 책방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여러 지역들을 다니잖아요. 저는 책방이 정말 동네 책방으로 기능하기보다는 그래도 유동인구가 많아서 뭔가 기념품을 사가거나 그러면서 사갈 수 있을 만한 좀 수익이 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동네 사람들로만 회전시키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 유동인구가 있는 동네를 찾아봤는데 뭐 성수동이나 아니면 그 서술락길이나 을지로 막 이런 데를 다니니까 권리금이나 월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맞아요. 이런 청년 창업자가 어떠한 큰 부모님의 엄청 큰 도움이 없이 이걸 하기에는 좀 힘들었는데 망원동이 그 망원동이라는 그 뭔가 느낌들과 브랜딩과 이런 거에 비해서 권리금도 그렇고 월세도 좀 감당 가능한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느낌이고 이 정도 분위기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여기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그 부동산을 보러 다닐 때 그날 마신 카페 커피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커피가 있는 동네고 이런 분위기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했고 그 카페에 지금 제가 카페 차리고 거의 6년째 단골이에요. 그 카페도 10년이 넘었어요. 혹시 스몰 커피. 거의 스몰 커피가 그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에 나온 카페예요. 그렇구나. 그럼 대표님께서 이렇게 직접 뭔가 망원동에서 이제 터전을 확실히 잡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책으로 이제 나름 미디어로 먼저 접해서 보시고 직접 이제 생활까지 하면서 이 장소를 누리고 계시는데 대표님이 직접 운영하면서 느낀 마포구는 그리고 망원동 이 동네는 어떠세요?
되게 사람들한테 손님들이랑도 독서 모임 하거나 그냥 손님들이랑도 하는 말인데 네. 여기 되게 다람쥐 마을 같다고. 귀여워라. 그냥 자기들끼리 조그맣게 뭐 만들어서 이거 팔아요 막 이러면 다들 와서 또 다람쥐 같은 손님들이 네. 토끼 다람쥐 같은 손님들이 와서 또 막 그냥 쫌쫌따리 또 사가시고 이거 마음에 든다 이거 막 사실 완제품이나 완성품이 엄청 삐까번쩍하고 막 되게 네임밸류 있고 이런 거 아닌데 네. 그냥 이 사람이 직접 볶은 커피 아니면 이 사람이 직접 뜬 자수 막 이런 것들 그냥 다들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냥 그거 조금씩 사가시고 그게 너무 귀여운 동네다. 그리고 사장님들도 어떤 엄청 큰 욕심 없이 딱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자기의 그런 만드는 것들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성실하게 내주는 사람들이 만드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 공감해요. 망원동에 대한 그 두 번째 환상을 심어주셨어요, 지금. 첫 번째가 아까 김하나 작가님 그 책이었는데, 맞아요. 얘기 들으니까 되게 망원동으로 더 이사가고 싶어지네요. 근데 망원동이 아까 이제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이제 5년, 6년 전이실 거잖아요. 아마 지금은 훨씬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도 비슷해요. 정말요? 저는 계속 시세를 듣고 보거든요. 장사를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뭐 약간 운 좋은 시기 아직 무걸리인 데가 많이 나와요. 그 무걸리인데 1층인데 전면에 있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해주신 비교꾼들의 곳을 또 고려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한테 그래도 여기도 그나마 문턱이 낮은 동네인 것 같아요. 확실히. 사업하고 싶네요. 제가 이 방송하면서 사업 뽕이 아주 엄청 차고 있었는데 일단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지만 다시 한번 불을 지피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로우북스의 그리고 소개, 그 마포에서의 일상까지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표님의 사업과 경험에 대해 어디서도 듣지 못한 귀한 얘기를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대표님께서 지으신 이 동명의 책이기도 하죠. 작가님이자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동네 책방의 기쁨과 슬픔에 관해서도 같이 더 자세히 나눠보려고 해요. 잠깐 숨 고르고 안내방송하고 다시 이어갈게요. 마대살롱은 마포 FM 외에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회차에서 직접 소개해드립니다. 협업이나 광고 제안은 인스타그램 DM 또는 이메일 마포비즈살롱 mapobizsalon@gmail.com으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네, 이제 살롱의 대화가 한층 깊어집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로우북스 배인영 대표님과 사업을 꾸며온 내밀한 이야기를 더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대표님의 하시는 책방지기 이전의 이력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책에서도 그렇고 여러 대학원을 가시기도 했고 미국으로 가시는 걸 준비하시기도 하셨다 라면서 이제 이력이 되게 화려하고 좀 대단하신 이력들이 많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책방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는지요? 그 계기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좀 되게 이것저것 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20대 때는 저도 직장 하나를 가지는 게 되게 고민이었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선 대학원에 가면서 더 많은 것을 많이 했었었고 그래서 도시사회학 같은 거 전공하고 하면서 실제 다양한 나라들의 사례들도 실제 보고 싶어서 그때 도시재생이 유행하기 전이었는데 도시재생 하고 있는 곳에 가서 막 저 혼자 레포트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시 쪽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갔다 오고 구경도 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학예사 준비를 좀 해서 그래서 학예 쪽으로 아예 좀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전시과에서 그때 전시도 했었었고요. 약간 보조 큐레이터로 했었었고 그걸 하고 브랜딩 회사에서도 잠깐 다녔었고 하다가 약간 좀 더 공부를 또 연구나 정책 쪽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토연구원에서 일하고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에서도 일하고 그리고 문화관광연구원에서도 일하고 왜냐하면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석사까지 했는데 석사는 계약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11개월 단위로 잘려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전을 하는 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럼요. 근데 제가 되게 사실 석사까지 한 사람이 지금 책방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보니까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엔 다 박사까지 한 사람들이니까 제 학위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승진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좀 아예 제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면 박사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이어야 되면 박사를 해야 돼서 그럼 박사를 해야겠다 싶은데 이왕 박사를 할 거면 그럼 그냥 미국에서 해야겠다. 왜냐면 거기 펀딩도 좀 주고 그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 유학 준비를 해서 어드미션까지 다 받았었는데 이걸 받았을 때 그렇게 기쁨보다 네. 또 해야 될 게 너무 많겠다. 또 고생을 해야겠다. 이제 30이 다 돼가는데 내가 이 고생을 또 해야 되는구나. 다시 0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가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딱 그때 이제 제 남동생이 사실은 로우북스를 차렸어요. 먼저? 네. 로우북스를 차려서 남동생이 하고 있었는데 남동생이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보는데 저는 동생은 좀 그때 힘들어했어요. 영업직이 체질이 안 맞는 내향인이라서. 근데 저는 엄청 외향인이어서 나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뭔가 유학보다는 더 지금 나한테 잘 맞을 것 같은데 싶었었고 그때 제가 항상 감정 라벨링을 할 때인데 네. 감정 라벨링을 하면서 유학에 합격했을 때도 라벨링하고 유학을 준비할 때도 라벨링하고 동생 일을 도와줄 때도 라벨링을 계속 하는데 내가 꿈꿨던 거는 교수고 박사 유학이지만 막상 일을 하고 있을 때 가장 기쁨의 라벨링이 되는 거는 책방이 있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되게 내가 뭔가 하고 싶다는 것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지금 당장 기회가 있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한번 집중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동생이 그때 마침 자기는 이제 그러면 책방을 접겠다고 해서 책방을 내놓은 거를 제가 부동산이랑 다 인수해서 동생한테 권리금까지 다시 주고 네,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와, 되게 파란만장하셨네요. 근데 그럼 감정 라벨링이라는 건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살펴보신 거라는 거죠? 네, 계속. 제가 원래는 사실 되게 목표지향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네. 이력도 많았던 건데 네. 기능도 되게 좋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특징인지 제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제 감정을 보기보다는 목표를 보니까 감정을 맞아요. 좀 못 봤는데 그때 감정 라벨링을 다루는 감정의 발견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예일대 교수가 쓴. 네. 그걸로도 독서 모임을 그 이후에도 되게 지금 로우북스에서도 많이 했고 했는데 그거를 하는데 감정 라벨링을 하는 법을 알려줬고 X축과 Y축이 활력도와 아마 그 다음에 쾌적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력함과 쾌적함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면 내 감정이 나와요. 그때. 그러면 되게 이게 지금 내가 슬픈 줄 알았는데 화가 나 있던 상태일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자꾸 에너지가 너무 높은 것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때도 있고 이런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색깔로도 다 나오는데 좀 직장에 있을 때는 진짜 너무 사람이 디프레스드 막 이런 거 나오고 화가 나 있고 막 계속 지금 많이 웃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직장에선 저는 맞아요. 항상 도시락 싸서 혼자 밥 먹는 사람이었어요. 인류애가 없어져서. 그쵸. 직장인들은 모두 다 그때 인류를 많이 잃잖아요. 자기를 많이 잃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사업의 불안은 제가 오히려 견딜 수 있는 불안이고 스트레스보다. 확실히 그거를 명확하게 자기의 감정을 파악하면서 일로 이렇게 자기의 커리어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뭔가 메타인지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라벨링 하시면서 스스로를 파악해서 나에게는 지금은 이 일이 맞다 하고 또 뛰어드신 게 결정에 어쨌든 좋은 결과를 지금 낳고 계시잖아요. 저는 매몰 비용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뭘 선택할 때. 오히려. 네, 뭐 유학 준비도 사실 2년 했거든요. 차 팔아서 돈 마련해서. 저희 집이 막 다 대주는 건 아니어서. 막 엄청 가난한 집이었으면 오히려 더 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엄청 부유한 집도 아니어서 그냥 제가
돈 벌어서 직장 다니면서 그때 모았던 돈이랑 그때 샀던 차 팔아서 그냥 2년 동안 뭐 약간 신림이나 서울대 입구 이쪽에 있으면서 영어학원 다니고 그러면서 하긴 했는데 다른 선택하는 거는 그렇게 주저함이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을 게 보이니까. 와, 되게 선택에 직진하시는 면이 이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까지 나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다 주저하지 않으시고 빠르게 선택하시고 빠르게 뛰어들고 이런 특징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 면이 그 대표님께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책방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라고 해야 되나요? 선택하신 책방을 운영하는 게 언뜻 들으면 되게 낭만적으로 들리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영업이라는 점에서 어려운 점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작가 소개에 일과 삶의 균형을 잡아가는 일에 대해 좀 적어주셨어요. 글쓴이 소개에 주 31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적으셨더라고요. 31시간이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장인보다는 사실 좀 적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자영업은 보면 문 닫고 나서 사실 시작되는 일이 훨씬 많다고 전해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31시간을 일하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저는 주 31시간 일합니다. 우와, 워라밸 짱이다. 진짜.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맞아요. 그걸 이루는데 네. 한 2년, 3년에 저도 수행이 필요했어요. 처음엔 저도 딱 그렇게 안 됐고 아까 말한 것처럼 목표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로우북스를 안정적 매출로 올리겠다라는 생각에 그땐 모임도 정말 저도 많이 열었고요. 그 다음에 주 6일이었어요. 그땐 로우북스가. 네. 그래서 하루만 쉬었고 네. 이게 잘 되면 또 잘 될수록 안 되면 안 될수록 뭐가 됐든 계속해서 퇴근하고 나서 뭘 더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진짜 많았어서 이걸 절대 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쉬지를 못하는데 저는 생각보다 기능은 좋은 사람이지만 몸이 약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바로 생기더라고요. 그때 처음 경험해서 전 정형외과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이게 여기가 아프니까 이게 외상인가 싶어서 쇄골 아래가 왜 이렇게 아프지 했더니 정형외과 의사님이 이거 약은 주긴 줄 텐데 다 먹고 안 나으면 내과 가시라고 역류성 식도염일 수 있다. 그래서 네 이러고 근이한제를 다 먹었는데 아직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일 약을 먹으면서 이게 내가 퇴근하고 지금 오프가 안 되니까 너무 머리가 계속 돌아가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식도염이 왔구나 싶어서 바로 킥복싱을 등록했어요. 딴 생각하면 맞거든요. 그쵸. 그거는 뭔가 대표님께서 계속 일을 하고 사실 이게 자영업이라는 게 퇴근을 해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는 퇴근을 하면 이게 내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딴 거라도 생각을 하는데 이 자영업은 사실 이 퇴근해도 내일은 내일이고 계속 갖고 가는 거다 보니까 뭔가 불안도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책방은 그리고 워낙 기획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내가 생각과 하는 대로 다 사실은 사업 아이템이 되잖아요. 모임도 그렇고 그쵸. 아니면 책 큐레이션도 그렇고 영감을 받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 계속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놓지 못하고 근데 제가 되게 몸이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계속 같이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몸이 약한 사람인 걸 제가 알고 있고 아프면 세상 만사 다 싫잖아요. 뭐 직업이 성공해서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어떻게 좀 워라밸을 잡아보지라는 고민을 할 때쯤에 그때 이제 책들을 읽을 때도 그런 뭐 번아웃의 종말 이런 거 읽을 때 내가 너무 일에서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면 이게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다. 인정 욕구를 여기서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일은 일일 뿐이다. 막 이런 메시지도 그때 되게 많이 책에서도 봤었고 근데 그때 제가 진짜 되게 일을 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됐는데 이걸 또 하려고 하니까 또 약간 유학 합격한 것처럼 또 할 일이 생겼네 싶은 거예요. 돈도 들어오겠지만 근데 그때쯤에 서울시에서 마음 건강 사업이라는 지원 사업. 그거 해줘서 그걸로 심리 상담 받으러 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그때 뭐 딱히 할 얘기 가장 큰 이슈는 이런 불안도와 직업적인 거니까 그걸 상담하는데 상담 선생님이
제가 생각과 행동이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빠르잖아요. 그게 장점일 수 있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은 이걸 다 벌려놓고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에너지가 한정적이니까 선택해서 하나만 한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좀 명상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그 쉬는 법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텀과 의도적으로 그거를 듣기 시작하고 와, 신세계고. 아, 전에는 전혀 생각을 못 하셨던 부분이시군요. 네. 왜 생각을 했는데 왜 행동까지 가는데 왜 지체하지? 왜 빨리빨리 안 하지? 막 이 생각들만 항상 있었고 항상 아웃풋 위주로만 갔는데 명상에 대한 개념도 처음 알았고 알아차림에 대한 개념들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것들을 잡고 나니까 지금 내가 이걸 다 할 수 없는 상태구나도 뭔가 알아차려지고 그 다음에 약간 쉬는 것들이 지금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오니까 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책방을 운영하면서 되게 마음적으로나 지향하는 바적으로나 되게 다양한 변화를 또 겪으셨네요. 내면에서도. 책방이 저를 수행시키는 곳입니다. 좋은 뜻의 수행. 네. 맞죠? 네, 그리고 제가 대표님의 그 책을 다 읽어봤는데요. 일단 되게 축하할 일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거 심지어 연매출 1억 4천만 원을 2024년도에 달성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수치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작은 책방이 연매출 1억만 봐도 사람들이 SNS에 놀래면서 막 엄청 하트가 많아지고 할 정도인데 예, 물론 대표님께서는 이 수치가 뭔가 자기가 운영하는데 명확한 목표가 아니기도 했고 이게 뭔가 생각했을 때 공동체를 위해서 한 게 맞나? 약간 이런 고민도 들으셔서 많이 언급은 또 안 하셨다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이 종이책을 읽는 사람들이 좀 적어지는 이 시대에 이런 매출을 읽어내신 게 진짜 대단한 일이고 마땅히 축하받아야 될 일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로우북스가 이런 엄청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전략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요즘 가게들을 계속 보면서 망원동에 특히 있는 가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결국 가장 오래되고 잘 되고 꾸준히 되고 안정적으로 되는 것은 본질을 잘하는 가게들이라고 생각해요. 커피집은 커피가 맛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옷집은 예쁜 옷을 자기가 뭐 뭔가 마음에 드는 예쁜 옷을 갖다 놔야 되는 것이고 음식점은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책방도 결국 큐레이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 책방만의 큐레이션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타겟층과 적절하게 잘 맞아 떨어질 것인가. 근데 저는 제가 온 사람들한테 정말 그 사람한테 맞는 책을 항상 열심히 제 그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천을 했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기꺼이 좋아하셨고 그것들이 곧 이제 매출이 된 거죠. 근데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만나면 사람들은 지갑을 정말 쉽게 잘 열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런 깊이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 매개체가 정말 없잖아요. 근데 책을 지금 다 같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근데 맞아요. 이것들이 정말 다양한 창구로 다양하고 쉬운 언어로도 잘 나오고 있고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 어떤 사람들은 누구나 책을 내서 나는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 누구나 책을 내기 때문에 누구나 다양하게 자기한테 맞는 책 한 권은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정말 잘 연결시켜주면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지갑을 열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엔 매출이 이어졌다고 봅니다. 본질에 집중했더니 그게 결국 매출이 되었다. 네, 맞아요. 사실 듣다 보니 맞는 말씀인 것 같은 게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책을 안 좋아한다 해도 자기가 맞는 책을 몰라서 안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만 생각해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책을 읽을 때 뭐 편식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편식이 됐든 뭐든 즐길 수 있는 맞는 거 하나만 일단 찾는 게 시작일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그럼 이제는 책방을 운영하시는 슬픔에 관해서 얘기를 좀 슬픔만 얘기하진 않았지만 에 관해서 얘기를 했다면 책방 운영하시는 기쁨에 관해서도 좀 많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책 글쓴이 소개에
이윤과 매출에 휘둘리는 노동이 아니라 손님들을 위해 환대와 존엄의 자리를 만드는 행위를 지향한다라고 적어주셨어요. 환대는 그 앞선 얘기들에서 좀 이해가 잘 되는데 존엄이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존엄은 저는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것을 존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장사를 하다 보면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게 그렇죠.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근데 내가 이 들어온 사람 하나하나를 정말 그냥 이 사람으로 대하고 이 사람이 이거를 많이 팔아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자기의 상황에 맞는 이 책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오늘 하루의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 책을 만나서 이 사람의 삶이 조금이나마 윤택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의 방향성이 저는 존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저희 환대와 존엄을 팔아서도 아까 그 매출이 나왔다고도 생각해요.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사람을 그러게요. 돈으로 안 보면 이 사람이 결국 좀 돈이 되죠. 그게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좋아했던 책, 이번 연도에 읽은 책 중에 지금 가장 좋은 게 아잔브람 스님이 쓴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인데 거기 마지막에 이제 질문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인가? 라고 했을 때 지금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지금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스님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게 내가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면 사업가는 이윤을 올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지금 이 사람 한 명이 있는데 어떻게 돈을 안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 책 진짜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매일 아침에 거울 속에 있는 나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상을 대하면 그 사람들은 결국 AI 시대에 그 다음에 온라인 서점이 있는 시대에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했을 때 정말 나를 마주 봐주고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는 곳을 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를 생각해주고.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제가 연결감이 제 강점이라고 한 게 이 연결감들로 결국엔 손님들이 엄청 큰 유대감을 느끼고 잠깐 10분 봤지만 너무 다정함을 느낀다고 해요. 사실 저는 엄청 다정한 사람은 아닐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사람을 그냥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목적으로 대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가 엄청 환대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또 오고 싶어 하는 거죠. 저도 약간 감동받았어요. 저도 약간 할 말을 잃었는데 저도 약간 이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카페에서 알바할 때인데 오는 사람 하나하나가 다 너무 약간 소중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나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게 인류애를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저도 막 이제 한참 명상을 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거를 다 잊고 산 지 한참 오래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삶이 이렇게 피폐한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살다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거울 앞에 있는 나마저도 내가 나를 잘 못 살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면 대표님은 본인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 사이에 이제 사람과의 한대와 존엄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 따뜻하게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표님은 그 공간에서 이때 책방에 있으시면서 작가이시기도 하면서도 손님도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사실 제가 책을 읽을 때 어디서나 작가를 만나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북토크를 가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여기 책방 운영하시면서 그래도 나름 독자와의 만남을 자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공간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책 동네 책방의 기쁨과 슬픔이 작년 겨울에 나왔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정말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셨고 많이 사가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게 지금 도서관에 많이 퍼져 있나 봐요. 들으시는 분들 도서관에서 읽으셔도 당연히 좋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바로 구매 가능하시고요. 근데 대부분은 읽고 사러 오시더라고요. 이 귀한 책을 내가 빌려봐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우와. 그래서 도서관에서 읽고 가족끼리 같이 오시는 거예요. 저희 서울 뭐 일산 같은 데서. 우와. 그게 너무 재밌는 경험이잖아요. 어디서 그런 경험을 해요. 그리고 너무 귀엽잖아요. 그 귀여운 걸 볼 수 있잖아요. 또 그게 너무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는 제가 북토크를 진행하는 사회자였다 보니까 네. 작가님들의 마음을 많이 아는 게 이 실제 육성으로 눈앞에서 사람의 후기를 듣는 게 너무 소중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말씀해 주시는 게 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그 주 31시간 노동에 글을 쓰는 시간은 포함인가요? 아니면? 그때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 저는 출간 재계약 의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자유의 몸이 된 지 몇 달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휴문날. 신중하게 하셔야겠네요. 네, 저는 2년 걸렸어요. 이 책을 쓰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와,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신 네, 건가요? 저는 거의 딱 왜냐면 일하고 있을 때는 또 정신이 팔리니까 원고를 쓸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일주일에 휴문날 중에 월요일, 거의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카페에서 한 3시간, 4시간. 그렇게 꾸준히 이제 이 2년 동안에 또 그게 2년이 됐더라고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은 어느새 보다 보니까 로우북스가 6년 정도, 맞아요. 6년 차가 된 거 맞을까요? 그래서 그동안에 책방 운영하시면서 또 어떻게 변화해 온 것 같나요? 책방이 점점 더 손님 중심으로 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책방을 할 때는 막 작가님들 많이 초청하고 저도 책을 너무 좋아하는 독자로서 작가님들 실제로 보고 싶고 행사를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 기획도 정말 많이 했었고 네. 또 독서 모임 같은 기획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정말 그냥 이 사람에 맞는 책을 읽고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오셔서 저 책 저번에 어땠는데 이번엔 이런 책 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 사람의 좀 독서의 영역을 확장시켜주는 방식으로 가서 단골 손님도 제가 원했던 방식으로 만약에 너무 에세이만 보던 사람이면 문학을 소설을 보던 그 시야를 넓히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사람의 독서 영역을 확장시켜주면서 로우북스가 저 같이 성장했기 때문에 도서 큐레이션도 서로 상호작용으로 큐레이션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 장서량도 훨씬 많아졌고요. 초반보다. 그래서 진짜 그냥 완전 영업 중심의 책방으로 점점 더 변해온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은 이 책방이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지금 같았으면 좋겠어요. 와. 되게 철학적인데요, 은근. 네. 더 변하면 또 변하는 방식대로 또 즐거움이 있겠죠. 네. 뭔가 그 명상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점점 해탈해 가시는 과정에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은 지금 이 마포에서 어딘가에서도 이제 남들이 가지 않은 비즈니스를 만들어 보려고 고군분투하는 예비 창업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동네 책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 길을 걷고 계신 이제 6년차 선배시잖아요. 선배님으로서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다면요? 우선 동네 책방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이지만 정말 다양한 책방들이 있어서 책방이라고 하지만 같은 업종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나. 네, 자기의 강점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해서 책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신이 즐거워야 손님도 즐거우니까. 그래서 내가 모임을 정말 좋아한다 그러면 모임 중심으로 책방을 운영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카페랑 같이 겸용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집중을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요즘 책방이 책방 같지 않다라는 말도 해서 저희 책방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원하는 방식으로든 책을 만나고 그걸 쓰면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지 돈이 되니까 또 그쵸.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저희 책방 같이 좀 책 이윤을 중심으로 매출을 달성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목이 좋은 자리로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책방이 꼭. 저는 영업직이거든요. 저를 분류할 때는. 네네. 근데 영업직의 기본은 그냥 목이 좋아야 돼요. 자리가 첫 번째예요. 저희 집이 사업하는 집안이라 장사했던 집안이라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제 동생도 거기에 되게 촉이 강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서점은 2층이나 지하에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 임대료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게 소매품을 파는 소매점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목이 좋은 데에 있어야 되고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 형편에 맞게 정말 목이 좋은 데를 들어가셔서 좀 잘 꾸며서 잘 파셨으면 좋겠다. 네. 되게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뭔가 책방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업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괜히 약간 취미생활로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매출을 내신 게 결국 약간 다른 대통령분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사람이 먼저다. 거기에 집중하신 게 이런 결과를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주어진 시간이 벌써 끝나가고 있는데요. 마데살롱에 나온 소감은 어떠셨는지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마데살롱 나와서 즐겁게 얘기하고 가서 너무 좋고요. 저는 제 얘기하는 거 사실 되게 좋아하고 좋은 질문을 받는 걸 좋아해서 사실 이 뭐 방송의 목적이나 지향이나 이런 것들보다 항상 얼마나 이번엔 좀 재밌는 질문을 받고 얼마나 재밌는 얘기를 할까?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되게 재밌게 얘기하고 가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연주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저 되게 즐거웠고요. 오신 걸 환영하는 건지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자꾸 나서 신경이 쓰였지만 저에게 지금 딱 필요한 책도 추천받고 되게 무엇보다 로우북스에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이 방송을 통해서 들게 돼서 그게 가장 큰 저의 개인의 이득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로우북스라는 그 공간에 대한 애정으로 먼저 이제 대표님께 이 인터뷰를 한번 요청을 드렸었던 거지만 듣다 보니까 저는 대표님에 대해서 더 이렇게 이 살아온 얘기도 듣고 뭔가 본인을 읽어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대표님이 더 대단해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감동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저에 대해서 좀 오히려 살펴볼 수 있는 생각이 좀 되고 계기가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나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마포의 대표님들을 만나는 마데살롱, 마포 대표살롱은 마포 FM 외에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도 만나실 수 있어요.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공유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장 빠른 소식은 인스타그램 마포 비즈살롱 MAPO_BIZ_SALON 마포 비즈살롱 계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포 대표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업 제안을 기대합니다. 마포 대표살롱 17번째 문 닫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